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물가가 이제는 아니고 경기 침체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러면 삼성 닉스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냥 보유하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의 법안, 한국의 법안이 반도체 투자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수혜받는 데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다 신문 기사 오늘 논조들을 보니까 네.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고 7월 말에 보니까 그다음에 공매도 이게 수량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8월은 반등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8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8월도 좀 약간의 분위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첫 출발도 괜찮았고 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물가가 이제는 아니고 경기 침체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러면 경기로 넘어가면 이 정책 당국자들도 경기 침체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뭐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아니다. 근데 공화당은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지표보면 2분기 미국의 GDP가 역성장으로 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맞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고용도 좋고 하니까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관심이 예전에 물가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이제 지금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가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 미국도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제 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9월이 좀 분기점 같아요. 9월 이제 FOMC가 남아있잖아요. 그때 0.75% 올릴 수도 있고 0.5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긴축 사이클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아니라 세게 올리는 건 아마 9월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그럼 결국 금리가 0.25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에 뭐 이렇게 아주 굵직한 이슈라고 좀 이렇게 해보면 8월 10일 날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나 좀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8월 10일 날 발표되는 그 물가가 예상이 한 8.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하로만 나오면은 증시는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물론 높게 나오면 또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8월 10일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8월 25일 날 그 잭슨홀 미팅이 한번 열립니다. 이게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잭슨홀로 가서 서로 회의를 하는데, 한국의 이창용 총재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영어가 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가셔가지고 연설하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 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제일 관심사는 9월 FOMC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데 뭐 증시를 뭐 망가뜨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는 조금 더 뭐 안도랠리라고 할까요? 약간 자율 반등 이런 흐름은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뭐 V자 반등이나 뭐 급하게 올라가는 상승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삼성전자가 좀 달려줘야 돼요. 이게 좀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환경상 그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8월도 완만한 반등 쪽으로 보시되, 시장의 관심사가 정책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증시를 보실 때는 지수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산업하고 업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2600 갑니다, 또 2300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8월 지금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종목 장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아도 뭐 갈 건 가고 또 올라도 빠질 건 빠지는데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센 업종이 사실 뭐 이번에 미국에서 법안 발표했던 그 태양광이나 풍력 그렇죠. 그런 쪽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뭐가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는 좀 산업이나 업종 위주로,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이렇게 시장보다는 이렇게 좀 좁혀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뭐죠? 디램 가격이 뭐 월 기준으로 10%가 급락했다. 뭐 근데 더 빠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여튼 안 좋은데 흐름이. 그래도 지지난주까지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근데 지난주 말서부터 이제 좀 파는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팔고 오늘도 좀 팔고 있는데, 일단
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두 기업 다. 근데 이제 둘 다 뭐 괜찮았죠. 뭐 삼성전자도 이미 예전에 확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두 기업 다 뭐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좀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그 전에 선반영돼가지고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게 이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3, 4분기 안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삼기엔 부담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건너뛰고 내년을 보니까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으면 내년 3분기에 터닝을 할 것 같아요. 업황이. 지금 나오는 전망이.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요, 내년 3분기라고 치면 그러면 주가가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게 맞다면. 물론 2분기에 좋아지면 올해 10월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차이로 어쨌든 주가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8, 9월 또 넘겨야 되고, 그리고 8, 9월 같은 경우 또 지금 수요 공백 시즌인 데다가 지금 중국도 여전히 경기가 안 좋고 IT 기기 수요에 대한 좀 위축 가능성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대만의 트렌드포스 같은 데도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전망을 낮추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 7월 말에 발표됐던 디램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요에서 이게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는 그냥 박스권. 근데 왜 급락을 안 할 거라고 보냐면 이미 이렇게 하반기 안 좋을 거를 상반기에 이미 다 빼버렸어요, 주가가. 그래서 선반영을 했고, 또 내년에는 공급이 준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한두 달 정도. 아, 지겹다. 다른 거 가는데 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교체할까? 이럴 수도 있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재미가 없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제 고민하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이밍을 누가 맞추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반도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주가가 먼저 빠지고 먼저 오르거든요. 근데 내년을 생각한다면 뭐 올해 그게 말이 될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뭐 그때도 한번 그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리더라도 지금은 밀릴 때 좀 분할해서 들어가는 구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레벨업 했을 때 그때 가서 좀 현금화를 좀 고민해보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1.2배 밑으로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올라왔으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지.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니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PBR 1.1배, 2배 구간은 역사적 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45배 정도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1.45배가 어디냐면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구간이 왔을 때 그게 뭐 3분기에 올지 4분기에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두 달 좀 부진하더라도 오히려 좀 밀릴 때 분할해서 담는 구간이고 내년을 보고 한번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게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염두에 두시고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안 갈까 하면 이거 못 견딥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전 닉스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냥 보유하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한 트렌드 요약집이 신규 발간되었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시장 리뷰부터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두었으니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하반기 주식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온 앱을 설치하신 후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다음 이벤트명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지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도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고 시대, 투자도 변화가 필요하다. 2022 하반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다고 하면 이제 네. 소부장을 사실 중소형주들이 워낙 이 변동성이 네. 좋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차피 지금 설비 투자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이쪽 섹터도 위축되죠.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부진한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봐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가지고 아마 옆으로 좀 늘어지는 구간이 몇 달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2차로 막 폭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설비 투자 줄어드는 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늘어질 것 같고, 이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원익 IPS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이번에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향후 전망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하고 이미 반영을 했어요. 옆으로 갈 거예요. 뭐 삼성전자 차트나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옆으로 늘어지는 구간에서 이 업황이 언제 돌리는지가 이제 가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장비주는 특징이 갈 때 그냥 V자로 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과정까지 나오려면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이번에 또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이제 법안 통과 때문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한국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표했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전력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법안, 한국의 법안이 반도체 투자를 지금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수혜받는 데가 장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업황 개선의 시그널이 나와야 이 투자하는 주요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게 몇 달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차분하게 좀 똘똘한 장비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비중을 저는 늘려가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업사이클을 탈 때는요, 한 번에 가거든요. 그럼 못 쫓아가요, 사실. 그래서 특히 장비주는 확인하고 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좀 주가 바닥 찍고 이렇게 늘어질 때 3, 4개월 텀 잡고 지겹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야 나중에 또 큰 수익을 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트레이딩으로 막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고생은 좀 해야 된다. 지금 구간 자체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미국 주도하에 그 치포 네. 그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국에서의 네. 어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대신 또 중국에서의 압박 요인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에서 혹시 보복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이게 딴지 걸어버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반도체 장비도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기가 그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수출하는 그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거든요. 이런 기업들한테도 일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뜩이나 수요 안 좋은데 중국마저도 이래버리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한 호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 LED 회사들하고요, LCD 회사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망해버렸어요. 그 왜 이유가 뭐죠? 망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특히 그 중국의 BOE도 보조금 안 받았으면 망했죠. 그렇지. 근데 막대하게 보조금 줘요. 야, 너
괜찮아. 적자 나도 돼. 근데 정부가 그냥 돈 다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LG 디스플레이한테 돈을 지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대규모 보조금을 받는 중국 회사랑 경쟁하다가 사실상 지금 너무나 힘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고 지금도 헤어나질 못해요. 네. 네. 근데 반도체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죠. 막 몇백 조씩 투자를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반도체도요. 어쨌든 하면 될 수도 있는 산업이에요. 언젠가는. 돈을 계속 투여하면 그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가장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너무 좋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테스트하기가 너무 좋죠. 뭐 안 되면 중국 정부가 도와주고 중국의 그 수많은 IT 기업 써주면 돼요. 야, 너 거 안 좋아도 내가 써줄게. 이러면은 언젠가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냐면 이게 미국이 장비를 지금 수출을 금지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거든요. 그렇죠. 그거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 금지됐고 DUV 장비라고 있어요. 요건 약간 이제 그 최첨단 공정 말고 약간 이제 중간 이상의 옛날 공정을 쓰이는 건데 DUV는 ASML이 수출을 해요. 지금 중국에. 그거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D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수출하지 말래요. 미국이 지금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네덜란드는 거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ASML이 만드는 그 장비에 들어가는 광원이 있거든요. 그 회사 기술이 미국 거예요. 야, 너 우리 기술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걸려면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도 기사 보니까 14나노 이하 그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마라.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예. 25% 세제 지원해주는 예. 엄청난 거잖아요. 한국보다 뭐 훨씬 높으니까. 높죠.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의 뭐 관련 뭐죠? 그 협력을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그런 게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 지원을 받는 기업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 증설해야 되거든요. 증설하고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악재인데 중장기로는 결국 중국의 반도체를 고사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너네 아예 만들지 마.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년 후에 중국이 갑자기 D램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폭락합니다.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사가 나눠 갖는 이 시장에서 갑자기 중국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LG 디스플레이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의 이런 법안들은 아예 중국을 대놓고 지금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지금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생산 공장들을요 어떻게 다 다른 쪽으로 조금씩 이전할까 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게 좀 딜레마가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보복을 해도 반도체 보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중국의 반도체는 굉장히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용으로 못 만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잖아요. 네. 얘네 반도체 못 쓰면 중국은 그냥 IT 포기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단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너무 염려할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중국 그 공장 이걸 어떻게 좀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의 그 뭐죠 핸드폰 네. 그 수요가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데이터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IT 쪽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아이폰도 교체 대기 수요가 7억 대라는 소식이 있나 네, 봐요. 맞아요.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IT 쪽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하고 중국 밸류 체인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 수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BH도 그렇고 LG노텍도 주가 되게 좋은 게 애플 아이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좋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수요 이렇게 기대감이 높고 지금 이렇게 불황의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운 시대에 애플은 지금 뭐 7억대 교체 수요 얘기가 나오질 않나? 아이폰 13보다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통상들이
아이폰 14 재고 확충을 위해서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나오거든요. 아이폰 이제 14가. 근데 이제 경쟁자가 또 없어요. 삼성이 잘했으면 안드로이드가 좀 경쟁력이 있을 텐데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이폰보다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작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폴더블 폰 나오는데 어쨌든 폴더블 폰과 또 아이폰은 다르니까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이폰의 독주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호재고, 그리고 아이폰이 잘 되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은 최첨단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잖아요. 이것마저도 안 팔리면 야, 이거 진짜 IT 안 좋구나. 진짜 수요가 이제 완전히, 저가품은 안 좋잖아요. 중저가를 다 꺾였는데 이제는 고가품마저 안 되네. 이러면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아이폰이 잘 팔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프리미엄 폰 이렇게 잘 되는 거 봐라. 그러면은 또 투자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수혜받는 업체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삼성폰이나 중국폰이 더 잘 팔리는 게 한국 증시엔도 우호적이죠. 근데 안타깝게 지금 중국폰이 안 팔려요. 이번에 중국 스마트폰도 저가폰들이 너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팔리질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언젠간 팔리겠죠. 지금 계속 안 팔리는데 그게 팔리는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퍼포먼스가 전 좋을 것 같고, 지금 구도에서는 아이폰 위주로, 아니면 이번 달 10일 날 폴더블 폰 나오거든요. 이제 그쪽에 특화된 기업들만 당분간은 좀 선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깨닫는 거는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의 그 불황일 때에도 그 성장하는 어떤 경쟁력. 아, 이게 아이폰 이게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도 많이 빠졌잖아요. 환율까지 감안하니까 별로 손실 나신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워낙 올라가서. 그렇죠. 지금 뭐 1,300원이니까. 네, 거기다가 애플 주가도 벌써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애플은 진짜 애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뭔가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키워야 된다. 근데 그게 있는 게 지금 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플랫폼 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이제 완전히 그냥 공장으로. 맞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이게 드라이브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 안드로이드 늦어버렸죠. 인수해달라고 왔었다며. 맞아요, 예전에. 그때 했어야 돼. 그게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은 반도체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수량떼기.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서 일개미가 돼서 좋은 물건을 싸게 박리다매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참. 근데 미국은 참 하여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도 그 브랜드 파워로 참 부럽습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 마케팅, 능력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